안녕하세요. 애들리 채널의 EU GDPR 시리즈 7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GDPR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 줄여서 DPIA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DPR을 알고 계신 분들은 DPIA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DPIA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특히 AI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DPIA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해 볼게요. DPIA는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 데이터 프로텍션 임팩트 어세스먼트의 약자로 GDPR 제35조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처리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이죠. 쉽게 말하면 이 데이터 처리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위험을 줄 수 있을까를 미리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군요. 맞아요.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그 시스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데이터 처리에 DPIA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요. GDPR은 고위험 처리 활동에 대해서만 DPIA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제35조 3항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경우에 DPIA가 필수입니다. 첫째,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 기반한 개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평가로 법적 효력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둘째, 민감 정보나 범죄 기록 등의 대규모 처리. 셋째,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 대한 체계적인 대규모 모니터링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은행이 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죠. 건강 앱이 사용자의 운동, 식단, 수면 등의 건강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한다면 두 번째에 해당할 수 있고요. 쇼핑몰에 안면인식 기반 CCTV를 설치해 고객 동선을 추적한다면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DPIA는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나요? GDPR 제35조 제7항에 따르면 DPIA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처리 작업과 목적에 대한 체계적 설명, 목적 관련 처리 작업의 필요성 및 비례성 평가, 정보 주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 평가, 그리고 위험 해결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이죠. 단계별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X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단계는 DPIA 필요성 식별입니다. 자율주행 데이터에는 위치 정보, 운전 패턴 등이 포함되므로 고위험 처리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처리 활동 기술인데 우리는 자율주행 개발을 위해 차량 내 센서와 카메라로 위치 정보, 주변 환경, 운전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AI 알고리즘으로 분석됩니다. 라고 명시할 수 있죠. 그 다음 단계들은요? 세 번째는 협의 단계로 데이터 보호 책임자, DPO와 논의하고 필요시 운전자, 즉 데이터 주체 대표와 상담합니다. 네 번째는 필요성 및 비례성 평가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는 실제도로 데이터가 필수적이며 수집하는 데이터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 라고 정당화하죠. 다섯 번째는 위험 식별 및 평가로 운전자의 집 위치가 노출될 위험, 운전 습관으로 인한 프로파일링 위험이 있으며 유출 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됩니다. 라고 분석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위험 완화 조치 식별로 데이터 익명화, 접근 통제, 암호화, 보존 기간 제한, 투명한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DPIA는 한 번 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DPIA는 일회성 활동이 아닙니다. 처리 활동에 위험의 변화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기술 변경이나 새로운 위협이 식별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특히 AI 시스템은 계속 학습하고 변화함으로 더욱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DPIA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할 것 같은데요. 어떤 도전 과제가 있을까요? AI 시스템은 여러 특성으로 인해 DPIA 수행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블랙박스 문제, 즉 AI의 불투명성입니다. 블랙박스 문제라면 AI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이 AI 기반 대출 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이 특정 고객의 대출을 거절했는데 왜 거절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GDPR의 투명성 원칙을 충족하기 어렵죠. 이런 불투명성은 DPIA에서 모든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는 것도 어렵게 만듭니다. 다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음으로 AI의 편향 문제가 있어요. AI는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을 그대로 학습할 수 있는데 이는 차별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아마존이 개발했던 AI 채용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시스템은 과거 채용 데이터로 학습했는데 과거에 남성 지원자가 더 많이 채용되었다는 패턴을 학습해 여성 지원자를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편향을 DPIA 단계에서 식별하고 평가하는 것은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리고 AI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AI, 특히 머신러닝 모델은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해야 성능이 좋아지는데 이는 GDPR의 데이터 최소화 원칙과 충돌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AI가 원래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활동 데이터만으로도 AI는 사용자의 정치적 성향, 종교,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제공하지 않은 민감 정보를 AI가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능력은 DPIA에서 위험 평가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럽 데이터 보호이사회, EDPB와 각국 감독기관들이 AI 관련 DPIA 지침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최근 EDPB는 2024년 12월에 AI 모델과 관련된 데이터 보호 측면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는데 특히 AI 모델의 익명성 기준이나 정당한 이익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각 국가별로도 특별한 지침이 있나요? 네, 영국 ICO는 AI 감사 프레임워크와 위험 툴킷을 개발했고 프랑스 CNIL은 AI 시스템 자가평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죠. 독일은 보안당국의 AI 사용에 대한 핸드북을 발표했고요. 기업들은 AI DPI를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 측면에서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과 설명 가능한 AI, X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다학제적 협업이 중요합니다. 법률, 기술, 윤리 전문가가 함께 작업해야 하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때 차분 프라이버시, 디퍼렌셜 프라이버시 기술을 사용해 개인 시청 기록을 보호하면서도 유용한 패턴을 찾을 수 있고 라임이나 삽 같은 XAI 도구로 추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의 DPIA는 데이터 과학자, 법률 전문가, 윤리학자가 함께 수행해야 효과적이죠. 실제로 기업에서 DPIA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몇 가지 핵심 조언을 드리자면 우선 DPIA를 단순한 규제 준수 의무가 아닌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세요. 철저한 DPIA는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드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둘째, 개발 초기 단계부터 DPIA를 시작하세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셋째, 정기적인 검토와 업데이트를 계획하세요. 특히 AI 시스템은 계속 변화하므로 DPIA 한 번으로 끝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AI의 추론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수집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AI가 그 데이터로부터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의료 AI 시스템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병원이 환자 진단을 돕는 AI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가정해보세요. DPIA 과정에서 이 시스템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많은 환자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민감한 건강 정보를 처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위험 완화 조치로 병원은 데이터를 가명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XAI 기술을 적용하고 의료진이 항상 AI 결과를 검토하는 인간 감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환자들에게 AI 시스템 사용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는 프로세스를 마련했죠. 이 경우 DPIA는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실제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균형점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DPIA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DPIA는 단순한 규제 요구사항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죠. DPIA를 귀찮은 서류 작업으로 보지 말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나침반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결국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그 존중은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와 신뢰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GDPR의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 DPI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정보 역의 이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